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저희 그 여풍당당 네.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네, 제가 네. 쓴 글 한 수백 편이 이릅니다. 그리고 네. 대처법 글이 있거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네, 그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예,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 처음에 하는 게 좋고 뒤에 하니까 이게 제가 한 끝까지 안 보통 들으시죠. 10분에서 15분 하는데 중간에 듣다가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또 그런 걸 놓치지 않지. 그냥 안 놓칩니다. 네. 앞에서 해야 돼. 네. 그래서 왜냐면 카페가 이게 중요하거든. 네. 카페가 정말 이 같이 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페가 참 좋은 게 블로그나 이런 일반적인 무슨 뭐 사이트나 이런 데보다는 뭐 아니면 내 개인화된 뭐 인스타나 이런 거보다는 카페는 이게 모여 있어 사람들이. 커뮤니티죠, 말고. 그것도 같은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 제가 저기 어디에다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러잖아요. 제가 조그만 이제 주말 주택을 하나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말마다 거기 가거든요. 네. 그 주말 관련된 그런 주말 주택 이런 관련된 카페를 들어갔더니 와 회원이 몇십만 명이야.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너무 좋더라고. 그들끼리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거기 있는 카페 주인보다는 그 회원분들의 그 고급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음 카페 할 때 그랬거든. 하루 방문객이 10,000명이었거든. 엄청나게 글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네이버로 여러 가지 옮기면서 이게 분산이 돼서 그렇지. 그때 다음 카페 하나만 가지고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엄청난 상담이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한 10년은 그거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글로 다 몰리는 거야. 네네. 여기 들어오면 막 비슷한 사연 있는 사람들 하루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글이 한 3-4개씩 올라와 있어. 그리고 내가 글 올리면 댓글이 한 10개씩 달려. 그 얼마나 내가 좋냐. 위로도 받고 또 정보도 얻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뭐 카페직이고 내가 뭐 이런 대처법을 내가 묻지마 간디고 내가 뭐 유튜브도 하고 대처법 수많은 대처법을 갖고 있어도 저보다 더 뛰어난 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집단 지성인 거거든. 네. 저는 그래서 이 개입을 안 해요. 그 게시판에 내가 잘났다고 거기다 내가 막 안 올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좀 뒷구녕에서 조용히 대처법 글만 연재할 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자기네들끼리 올리는 글들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고급이야. 제가 만약 어디 갔는데 카페 들어갔는데 그 주인장이 잘났다고 자기 전문 지식을 나한테 계속 써 올려. 난 재미없을 것 같아.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내가 글 올렸더니 막 많은 분들이 거기 댓글 달고 또 내 위에 또 새로운 또 글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여기서 내가 배우는 게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그 카페라는 게 참 그런 매력이 있더라. 네, 좀 사설이 길었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운 남편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네. 있습니다. 안 될 말 4가지나 네, 언어. 이거 좀 빨리 해야 되겠다. 4가지라서. 자, 첫 번째 뭐냐면 약간 간보기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네. 간 보는 거. 그러니까 증거도 잡지 않았는데 특히 증거 안 잡았을 때, 못 잡았을 때 그때 자꾸 왠지 수상해. 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야, 여자 생겼냐?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제 남편분의 경우는 아내한테 야, 너 남자 생겼냐? 너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눈치를 채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절대 하지 증거를 마세요. 약간 가리게 하는 효과가 그렇게 있잖아요. 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상담하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실직고 하는 경우는 없다. 100건에 한두 건 있을까 봐. 그건 약간 좀 뭔가 삐꾸가 났다든지 선천적으로 절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도 이실직고는 안 하더라. 눈빛이 좀 흔들릴 뿐이야. 말만 가만히 안 하는 거. 네. 선천적으로 자기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지. 정보를 캘 수가 없어. 맞아요. 더 치밀해진다. 치밀해지기 때문에 증거 잡기만 힘들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간보기 멘트 하지 마시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분노 폭발. 네. 분노 폭발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없다. 야, 네가 인간이야. 이제 증거 잡은 거지.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어떻게 나를 두고 이럴 수가 있냐. 또는 가만 안 둬 내가 그년 또는 그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남편 보낸 거. 막 그리고 막 쌍욕하고 네. 그 내 이제 아내나 남편 붙잡고 막 쌍욕하는 거 있잖아. 이씨 무슨 또 특히 남편분의 경우는 또 아내가 바람나면 또 때리고 막 네. 아무리 때리는 거는 최악이다. 맞아요. 그거 아내가 만약에 상간남이랑 깊잖아요. 네. 그거 써먹습니다 나중에. 그거 딱 다 진단서 끊어놓고 이혼 소송 건다고 그걸 협박하고 접근 금지하고
자기 방어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또 경찰서 가도 조사받아야 맞아요. 되고 골치 아파져. 정말 접근금지 걸리면 답이 없어요. 손이 요즘에 접근금지도 엄청 잘 나오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근데 그거 하면 3개월은 무조건 묶여 있어야 돼. 안 하면 접근도 못하고. 손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내가 내 뺨을 때리고 내가 자해를 할지언정 절대 때리지. 욕은 해도 돼. 그냥 욕 정도는 괜찮아. 그거 욕도 못하면 내가 진짜 화병 나죠. 근데 그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증거를 알게 이거는 분노만 표출하고 많은 것 뿐이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은 걸 상대방이 보잖아요. 이게 상대방 관점에서 이제 바람핀 사람의 관점에서 처음에 겁을 먹긴 해. 그 순간이야. 오히려 확 겁먹고 확 안도해. 쟤는 저렇게 즉흥적이다. 보통 또 분노 표출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쵸. 별로 없어요. 금방 풀리잖아요. 금방 풀리고 또 막 또 이게 급하니까 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과하고 또 붙잡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바람을 못 잡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정확히 읽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감정 토로하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증거 다 발견됐는데 분노도 표현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가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서 네. 상간자부터 먼저 치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겁나는 거지. 무섭죠. 상간자가 얘기해서 하는 거야 나한테.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나한테 각서 받아갔어. 어떻게 자기야?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야. 다음에 뭐가 나올까? 뭘 할 수 있어? 소장 받았어. 어떻게 자기야? 이러면 이제 내 배우자가 겁나는 거야. 근데 뭔가 꼬투리 잡을 것도 없어. 나한테 욕을 하기래. 뭐 날 때리기를 해. 내가 그래서 막 이랬더니 툭 한 마디 던지는 거죠. 빨리 정리해라. 정리 안 하면 그쪽 배우자한테 이거 증거 다 보낸다. 네. 그리고 당신 집안, 우리 집안 다 오픈한다. 이런 건 제가 케이스별로 이제 상담 때 하는 그쵸, 게 이런 건 이제 상담으로 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이거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이거 여기 또 염탐꾼들이 있거든. 성경에서는 정탐꾼이라 그래. 예, 정탐꾼들이 있어. 어쨌든 이 방송만 듣고 이게 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경우가 이게 너무 또 많아요, 그죠? 이게 또 글로만 배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계획을 공유하는 거지. 네. 계획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 구도를 잘 봐야 돼. 내 배우자가 지금 내 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간자 편이야. 네. 상간자 편에 서 있는데 지금 2대1로 싸우는 형국인데 내가 내 배우자한테 소송 걸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는 거야. 나 걔 소송 걸 거야. 또는 걸었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내가 걔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숨기시라. 네. 먼저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라. 그래서 타격을 먼저 가해야지 상대방이 놀라는 거지. 미리 그 계획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 겁먹을 것 같지만 얼른 둘이 말 맞추고 그렇죠. 둘이 또 대비하고 변호사 이미 쓰고 그럼 상간자가 상간녀나 상간남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올 게 왔다. 그러니까 그게 전쟁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상담시 그렇게 잘 비유하는데 전쟁 상황에서 적군들한테 작전 계획을 다 알려주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중요하다는 게 대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원래는 내가 3가지를 한다든지 5가지를 하는데 5가지가 없더라고요. 억지로 만들어내고 싶진 않아. 나도 내가 이게 우러나가지고 계획이 착 나와줘야지. 그럼 4가지에서 끊어야 돼. 이런 거는 안 될 거 4가지인데. 이게 참 여기서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굴복하는 경우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꼬리 내리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꼬리를 내리냐면 내가 이제 호기롭게 이제 증거 잡아가지고 호기롭게 막 공격을 한 거야. 네. 내 가만 안 둬 막 했더니 상대방이 위축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정반대로 나는 거.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야 이혼해 끝내. 너 그래 그렇게 해봐. 이혼 소송 바로 들어가 봐. 그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막 네. 겁먹은 거지. 그래 이혼 당할 것 같은 겁이 확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대화가 될 줄 알고 상대방 좀 겁도 좀 먹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좀 나도 양보할 거야 양보하고 이러려고 그랬더니 요만큼도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독하게 막 야 이혼해 우리 뭐 이렇게 나오니까 확 겁먹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꼬리 내리면서 잘해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이런 멘트지. 나도 고칠 게 있긴 했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나도 잘못한 게 있긴 했다. 앞으로 나도 잘할게. 나도 잘못하는 게 있긴 했어. 서로 노력해보자. 뭐 이런 멘트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러는 순간 더 세게 나가야 돼. 네. 그래? 이혼? 웃기고 있네. 유책 배우자. 이혼 안 돼.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걸어봐. 바로 기각시킬 때. 그리고 한 번만 더 이혼 얘기 꺼내. 이거 들고 내가 걔 가만 안 둔다. 만약에 소송을 안 거면 내 소송 바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하려고 상간자를 치겠다는 얘기만 무한반복. 막 발광하더라도 절대 굴복하는 순간 내가 이제 잘해주기 시작하고 내가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노리고 계속 만나. 맞아. 더 깊어져.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상담하다가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상담을 뭐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증거 잡기 전부터 해서 증거 잡아서 이렇게 하시라 잘했어. 근데 어느 대목에서 이제 제 대처법처럼 흘러가지 않자면 이제 굴복당한 거야.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나오든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든지 꼬리 내리든지 네. 단호하게 하시라. 네. 라고 하는데 막상 또 자기 딴에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죠. 예. 그래서 마음이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쩐지 연락이 또 없더라고요. 연락 없어 이게 불길한 무소식이 희소식이 이유가 드물더라고요. 연락이 없으면 아 이분이 지금 대처를 좀 겁이 많으신 분이 대처 지금 하고 있나 해결이 벌써 됐나 저것들이 끝날 사이가 아닌데 저 둘의 불륜 남녀 저게 굉장히 깊은데 네. 내가 그때 증거 다 봤잖아요. 그럼 분명히 안 해줬을 텐데 속고 있는 건가? 딱 아닌가? 이게 굴복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지없이 한 달 있다가 울면서 전화하시더라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갑자기 이혼 얘기 꺼내는 바람에 제가 너무 겁을 먹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동안. 그리고 오히려 잘해줬다. 그랬더니 상대도 이혼 얘기 안 꺼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잘했길래 이제 뭔가 좀 됐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대처법을 잊은 거지. 네. 근데 보니까 안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간대님 말이 맞았습니다. 역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막 무릎을 치시고 역시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역시 맞았다는 거야. 제가 적중률이 높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적중률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그 대목에서 굴복하지 마시라.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간보기, 두 번째 분노질, 분노 폭발, 세 번째 계획 공유하는 거, 네 번째 꼬리 내리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 맞아요. 예. 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